안녕하십니까, 유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0일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런 거를 검색을 인터넷에서 해보면 개인회생 하지 마라, 개인파산 하지 마라, 필요 없다, 이런 얘기, 그런 어떤 자극적인 광고 문구 또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이나 블로그들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제도가 있으면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개인회생 필요 없다, 개인파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제도를 신청할 것인가, 그걸 검토해야 되는 거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런 거 사건 수임하려고, 동영상도 찍고, 블로그도, 광고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면은, 이게 모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개인회생,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 그 다음에 새출발 기금 제도, 요 세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운영 주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되겠죠. 파산부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출발 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가 채무액의 상한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이나 이런 걸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 개인회생하고 채무 상한액이 같습니다. 근데 새출발 기금은 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예요. 5억씩 적어요. 그래서 부채 규모가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연체기간. 개인회생에서는 이자 원금이라든지 이런 연체기간을 따지질 않습니다. 연체가 돼도 신청할 수 있고 연체가 안 돼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없는 경우 또는 연체가 30일 이상 된 경우, 연체가 90일 이상 된 경우, 이렇게 지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연체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새출발 기금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된 채무자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 기간인데,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해요. 개인 워크아웃은 최대 10년까지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출발 기금은 최대 20년까지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변제하라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 있겠죠. 10년 변제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최장 기간이 20년이다. 개인 워크아웃은 최장 기간이 10년이다. 개인 회생은 3년 또는 5년이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들 동의 여부인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들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간 5년간 변제를 한 다음에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주는데 채권자들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90%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이나 그 다음에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채권자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최장 10년 변제, 최장 20년 변제, 그 안에 이제 변제 기간을 설정을 할 텐데, 채권자들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채권자 동의 못 받으면은 채무 구조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개인 워크아웃이든 새출발 기금이든. 그 다음에, 채무가 구조 조정이 되는 대상 채권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에요. 세금이다, 4대 보험료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채무다, 상거래, 개인 간의 돈거래, 이런 것까지 모두 조정 대상이에요.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모든 은행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대출 채무만 조정이 돼요. 상거래 안 돼요. 개인 간 돈 빌린 거 안 됩니다. 조정이.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 채무 안 됩니다. 조정이. 새출발기금은 금융기관의 채무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 채무만 조정이 되는 거고, 상거래라든지 개인 간 빌린 돈들 이런 것들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은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예납금이라서 15만원, 그리고 변호사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가 들겠죠.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건데 신청 비용이 5만원인데 뭐 무시해도 좋은 금액이죠. 그 다음에 새출발 기금은 신청에 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뭐 개인 워크아웃도 없다고 보면 돼요. 오로지 개인회생은 재판 절차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예납금 15만원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새출발 기금 이런 것들은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을 해주고 변제 기간을 늘려주고 이런 것들인데, 자 보세요. 그 조정되는 채무가 틀리고 그 다음에 채무 상환액이라든지 연체 기간이라든지 채권자 동의 여부라든지 이런 게 제도마다 다 다르죠. 필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상한이 제한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 제도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이 채무자가 처한 사항에 맞는 그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 아니 뭐 대뜸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고 새출발 기금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개인회생 필요 없어, 그거 돈 들여서 안 해도 돼, 이런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해놓으면 안 되고, 개인회생이 필요한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채무 처리가 될 수 있는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새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정이 되는 채권의 범위가 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채무자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청해서 채무를 구조조정하는 것이지, 뭐 제도가 좋고 뭐 제도가 나쁘고 뭐 제도 뭐 돈 들여서 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뭐랄까 좀 과장된 설명이고, 어떻게 보면은 허위라고 볼 수도 있죠. 뭐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률로 만들어져 있는 제도인데 왜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지, 개인 워크아웃이나 새출발 기금 신청은 돈 안 드는데 그거 신청하시지 개인회생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소비자들, 의뢰인들한테 이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 그런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던져보는 거예요.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반어법적으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개인 워크아웃이나 새출발 기금은 그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되고, 또는 새출발 기금은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되는데 채무 액수도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그런 요건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 떨어지면 그 제도를 신청하는 겁니다. 안 맞아 떨어지면 또 다른 조건에 부합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새출발 기금, 요게 지금 채무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요건이나 그 다음에 조정되는 대상 채권의 범위가 다 다르다. 기간, 변제 기간도 다르다. 제가 요거를 표로 정리를 해놔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고 영상과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